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가수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비료 중에서요, 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입에 가리가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칼륨이란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정확한 저 용어는 칼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리, 칼륨 이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수 농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질소, 인산, 가리 중에서도요, 마그네슘, 황 뭐 다 있어도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가리예요. 가리가 이제 사과를 비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가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가리는 언제 사용하면 좋고 어떤 가리는 언제 가수 농사에 이제 사과 농사, 가수 농사에 적합한지 그 시기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렇게 한번 오늘은 쭉 설명을 드릴게요. 가리 종류가 보통 대표적인 게 염화가리, 질산가리, 항산가리, 인산가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수농사에서 사과농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가리도 한번 알아보고요. 처음에 이제 염화가리인데 이거는 이제 가격도 싸고 좀 그런 편이에요. 염화가리인데 염화가리는 가수농사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염류 집적도 있고요. 이거는 제일 싸지만 가수농사에서는 별로 사용을 안 해서 이제 이 염화가리는 이제 저는 추천을 안 드려요.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질산가리인데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 질산가리가 질소하고 가리 저희들이 비료 밑거름은 뭐 줘요? 밑거름은 퇴비하고 겨울에 인산, 질소, 가리 그렇게 보통 들어있는 거를 주잖아요, 토양에. 그런데 추비는 인산이 빠지고 질소, 가리만 들어있어요. 모든 작물에 거의가 인산이 빠지고 질소하고 가리가 이제 추비로 이제 주는 거죠. 그걸 이제 참고상 하시고 제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산가리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아는 한도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질소 가리 웃거름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웃거름으로 주는 게 거기 질소하고 가리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가수농사 짓고 사과농사 짓는데 언제 줘야 되냐면은 5월 달까지 이 추비를 거의 마무리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5월 달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퇴비도 들어갔죠. 밑거름 이제 비료, 질소, 인산, 가리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5월 달에는 신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초들이. 그래서 신초가 자라는 게 다 거의 질소 성분에 이제 질소 성분이 있어야지 잘 자르잖아요. 그래서 5월 달까지만 이제 웃거름 그러니까 질소 가리가 들어간 비료를 추비로 주는 걸 이제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항산가리가 있죠. 항산가리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약간 항산가리 애찬론자예요. 이것도 비료 중에서는 이게 이제 사과나무 유인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유인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비료로 따지면 항산가리를 좀 저는 좋아해요. 항산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질소 가리 이제 추비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6월 달서부터는 이제 질소는 그 뒤로는 저는 질소가 들어간 성분은 비료는 아무것도 안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일부 들어간 그런 제품이 이제 추가로 있겠지만 거의 질소는 안 준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과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6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리가 항산가리가 이제 저 맛을 좋게 하고요. 향도 좋게 하고 당도도 높이고 비대도 좋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향이라는 게 이제 맛과 향, 당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항상 가리니까 향과 가리가 이제 들어간 비료죠. 그래서 가리는 이제 맛, 향, 당도, 비대를 높이고 이제 가리라는 거는 또 비대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과일이 이제 굵어지는 그런 시기부터는
계속 가리가 들어가야 돼요. 가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과일이 안 커져요. 이게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거기서 뭐 광합성 작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뭐 어떻게 해서 과일에다가 해서 과일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질소 성분이 부족해도 당연히 잎이 푸르지 않고 그러면 비대가 안 되겠지만 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요, 나무는 무성해 보이지만 과일은 굵어지지가 않아요. 그 원인은 가리가 부족하다는데 이제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6월달, 7월달 요럴 때는 이제 항상 가리를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제 가리가 이제 주목적이지만 항을 이제 첨가해 주는 거죠. 그러고 다음이 이제 인상가리예요. 인상가리도 이제 항상가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인산이 이제 들어간 거죠. 인산에다 가리가 이제 두 개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항상가리, 인산가리. 그러니까 항이 추가된 게 항상가리, 인산이 들어간 게 인산가리,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인산이라는 역할은 이제 또 뿌리 발달을 촉진시키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뭐 가리가 비대만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제 인산 같은 경우는 뿌리를 이제 활발하게 하고 꽃눈 분화를 촉진시키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고 이제 뭐 인산이라고 해서 또 색, 맛, 당도, 비대 여기에도 관여를 해요. 인산이라는 게 이게 흡수율이 워낙 높고 이동 속도가 느려요. 인산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밑비료로 인산을 주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연면 시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건 다 연면 시비예요. 그래서 인산가리를 이제 살포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인산가리는 어떨 때 살포하면 좋은가 하면 6월달 정도예요. 이제 수세가 좀 센 나무들 있죠. 도장지가 좀 있고 신초가 있고 이런 나무들은 도장지 억제 능력이 있어요. 인산이라는 게. 당연히 인산가리니까 가리는 당연히 과일을 이제 굵게 만들고 그런 비대를 이제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산을 넣어줌으로써 해서 도장지를 약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항산가리는 그런 역할은 좀 없어요. 그냥 맛, 향 이런 걸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인산가리는 수세를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수세가 약한 나무에 인산가리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항산가리를 줘야 되겠죠. 수세가 약한 나무는. 그래서 수세가 좀 센 나무는 인산가리를 추천드려요. 요것도 이제 6, 7월 달에 이제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제 수확할 때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인산가리나 항산가리를 한 번 더 살포해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인산가리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색을 좋게 하고 촉진을 시켜요. 이거 빨리 익게 만드는 거예요, 사과를. 그래서 색도 잘 나고 맛있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후기에 저희들이 인산가리를 연면 시비를 사과나무에 이제 하면 좋죠. 그럴 때 인산가리를 그렇게 이제 살포를 해주면 좋아요. 인산가리. 그래 항산가리, 인산가리는 좀 후기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도장지가 많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6월달이나 이럴 때도 인산가리 한번 살포해도 돼요. 그거는 뭐 꼭 후기에 하라는 게 아니고 한 6월달에도 수세가 센 나무가 그 신초가 너무 도장지가 활발하고 이러면은 그때 인산가리를 한번 살포해주고 항산가리도 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산가리는 토양에다 살포했고요. 인산가리는 연면 시비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인산가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동 속도가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산가리는 저는 연면 시비를 했고요. 항산가리는 이제 토양에다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올해는 두 가지를 처음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항상 항산가리만 했었는데 올해 이제 인산가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 인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인산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인산가리를 살포했는데요. 그리고 또 후기에 또 항산가리 한 번, 인산가리 한 번을 연면 시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리가 절대 부족하면 안 돼요. 가수농사에서 가리가 부족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과 비대가 부실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일이 무조건 굵어야 되잖아요. 굵어야지 제값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가리에 대해서 모르면은 사과 농사나 과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굵게 만드는 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 굵게 만들면서 또 단단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또 칼슘제가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칼슘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올리려고 그래요. 제 구독자나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초보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요. 이론적으로 너무 막 깊게 들어가면은 저도 그 정도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도로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제 봄에, 겨울에 퇴비 하잖아요. 유박이나 가축분 퇴비나 둘 중에 하나를 그렇게 한 상태. 그럼 초봄에 이제 비료 종류 질소 인상 가리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질소 인상 가리를 할 때도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가수 농사에서는요, 질소 인상 가리가 들어갔는데 뒤에 보면은 또 붕소가 0.2% 들어간 그런 가수 전용 밑거름이 있어요. 그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 붕소에 대해서는 이제 또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붕소라는 게 영양분 이동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붕소가 부족하면은 토양에 있는 영양분이 많아도 그거를 이 과일나무들이 흡수를 못해요. 잘 빨리. 그래서 붕소가 들어간 그런 가수 전용 비료를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거름을 질소 인상 가리 붕소 그렇게 들어간 비료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수세에 따라서 이제 항상 결정을 해야 돼요. 추비는 수세가 세면 5월 달에 안 해야 돼요. 질소 가리 기본. 질소 가리. 아까 뭐 질산 가리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질산 가리를 질소 가리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질소가 들어간 가리, 질소 2가지가 들어간 그거를 5월 달에 추비로 해서 수세를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신초가 잘 나오게 하고, 특히 유목 같은 경우는 신초가 잘 나와야 되겠죠. 쭉쭉 나와야죠. 5월 달에. 5월 달에 나오면은 6월 달에 아무리 5월 달에 신초가 잘 나와도 6월 달에 멎으면은 그게 꽃눈이 되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적극적으로 질소 가리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6월로 넘어가면 안 되죠. 질소라는 거는 이제 빠져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비가 한번 와도 빛 속에 질소 성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뭐 풀 깎으면 그게 또 거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질소라는 거는 저희가 비료를 안 줘도 어느 정도는 공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5월 뒤로는 이제 질소가 들어간 성분은 안 하시면 되고, 이제 6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다른 이제 항산가리나 인산가리,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씩 항산가리는 이제 토양에 해도 되고요. 인산가리는 이제 수세에 따라서, 수세가 센 나무는 인산가리를 한번 연면 시비를 해주면은 수세도 안정이 되고, 또 장마철 전에 이제 연면 시비를 하면은 이게 수세가 뿌리 발달이 있고 꽃눈 분화에도 인산이라는 게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마 전에 이제 인산가리를 한번 살포해 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7월, 8월 이제 보면서 이제 특별하게 할 게 없죠. 인산가리나 뭐 항산가리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7, 8월 달은 이제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9월이나 10월 달에 상황을 봐서 착색이 빨리 안 되고 나무가 세력이 세고 안정이 안 되면 또 인산가리를 한번 연면 살포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항산가리도 이제 맛과 향,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때 정도의 이제 연면 시비를 한 번 정도 해주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가수 농사에서 제일 필요한, 지금 시기에 제일 필요한 가리 성분, 가리 비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아봤어요. 염화가리, 질산가리, 항산가리, 인산가리 이렇게. 그래서 뭐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이런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한번 칼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칼슘 중요하잖아요. 칼슘이
가리를 많이 이제 비료를 하고 하면은 또 사과가 너무 비대해지면 순간적으로 너무 비대해지면 또 이게 문제가 생겨요. 칼슘 부족 현상이 와가지고 고두병이 생긴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조화롭게 칼슘 이제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바로 영상을 제가 칼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동 상촌농원이었습니다.